안녕하세요. 예란TV의 예란입니다. 예, 저희들이 요즘에 이상한 현상이 너무 일어나서, 예, 이름을 살짝 좀 바꿨습니다. 능라에 놀러가요? 예란TV.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길게 뽑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상한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영수 선생님을 모시고요. 김정은이가 요즘에 회계 망측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판문점에서 세기의 만남, 네. 역사적인 만남,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쇼를 네. 벌였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부안내동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쇼일 뿐이에요. 우리가 연극 보러 갔을 때 연극 네, 끝나면 맞습니다. 그냥 연극을 그냥 볼 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연극 때문에 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거나 네.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예. 네. 어제 쇼를 보셨는데 어땠습니까? 일단은 북한에서 어제 김정은이가 이제 만나고 나서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 지금 그 기사를 냈는데 역사적인 상봉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하루 혹은 이틀만 잠깐 뒤로 돌려가지고 북한의 언론들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참말로 어제의 상봉은 말도 안 되는 진정이 없는 그런 쇼였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 기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그 상봉하고 오늘 나온 상봉에는 아주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정말 끈끈한 그런 이제 우대 관계가 있고 또 확신은 앞으로의 미래가 담보되는 것처럼 이제 기사를 써냈지만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게 되면 27일 날, 28일 날, 그리고 29일까지 북한은 우리 한반도에서 정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상을 가지고 우리 문재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전에 너는 이제 비껴버려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배척해버리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번에 또 미국에서 이제 군사의 오셨죠. 뭐라고 썼냐면 미국의 군사 당국자가 이제 남한에 와서 찌꺼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 낸 게 있습니다. 예, 세너헨 네. 국무장관 대리 전 네. 지금 퇴임하셨죠. 예,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욕을 한바탕 쏟아부었군요. 근데 그전 같으면 또 사람 이름까지도 밝히면서 욕하는데 북한이 요즘 약간 달라진 게 있어요. 이름은 살짝 좀 피하고 무슨 군사 이런 대변인 이런 식으로 대리인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냐면 이번에 동맹 19-2라고 하는 이제 전쟁 연습을 한다. 근데 그 연습에 대해서도 또 엄청나게 이제 막 비난하면서요. 절대로 이제 미국은 늑대인데 그게 절대로 양으로 변할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갑자기 트럼프가 한번 이제 제처로 눈짓을 끄뻑하니까 분하게 뛰달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났죠. 어떻든 어제 네. 일을 보면 진정은 아니고 뭔가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말 숨겨진 가려진 그런 속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솔직히 무서워서 왔고, 네, 그렇기도 하죠. 무서워서 왔고, 보니까 무서워서 오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이자가 완전히 그렇죠. 버린 건 아니고, 네. 해리 해리스 대사를 더 쌍욕으로 막 욕을 네. 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미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은 변함이 없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우니까. 그렇죠. 예, 대북 맞습니다. 제재가 아쉬워서, 네. 삽살개 마냥 달려온 것만은 사실이죠. 네, 잠깐 그럼 기사 좀 한번 좀 볼까요? 예. 우선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으로 이제 나온 게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6월 28일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북한 말로는 두 나라의 순회자 회담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바로 이제 이틀 전이죠. 뭐라고 했냐면 백해무익한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논평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오겠냐면 미 국방장관 대리는 남선을 행각했는데 한미는 안정에 도전하는 북의 모든 행동에 대비할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성들의 연습을 진행하기로 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언급한 내용들이 이제 아주 이제 그 북한의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예, 연합 위기 관리의 간판 밑에 조선 반도 유사시 구무슨 억제와 그리고 격퇴에 필요한 미 중원군의 규모를 판단하고 요청하는 절차 등을 익히기 위한 것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말한 게 뭐냐면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 관계 개선의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게 뭐냐면 남선 당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문재인이죠 한마디로. 근데 그것도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살짝 남선 당국은 좀 기회를 잃게 된다면 반드시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죠.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군방이 이제 론평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이 트럼프 김정은 면담에 대해서 그렇게 연하게 보도하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 주민들 자체가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참 그 기대가 많죠. 북한 주민들은 이젠 벌써 이제 1년 지났습니다. 비핵화가 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뭔가 지금 경제적 발전을 위한 대가, 특히 지금 북한 주민들은 가장 목이 마른 것이 미국이 지원해주는 원조라든가 그들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 가지고 자기들의 삶이 좋아지는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도 그 기대는 지금 김정은이가 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니까 지금 네. 목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최고 순애들이 관계가 좋다 이런 말만 이제 있는데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이제 전망적으로 토해했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에 대한 언급도 북한 주민들은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걸 언급했으며 시기적으로 언제 얼마의 투자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그 제재를 했던 것인데 얼마나 푸는 것인지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언급을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또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네. 활동이라도 해서 네, 사람들을 맞습니다. 좀 이렇게 네. 위로를 그렇죠. 할 만도 한데 네. 지금 북한 상황이 워낙 안 좋고 네. 이제는 그 희망 고문이 지나쳐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잘못 희망 고문하게 되면 들고 일어날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도에 보니까 희망 고문조차도 없더라고요. 오직 뭐 있는지 압니까? 그 기사를 쭉 보게 되면 기사 내용이 가장 중요한 중점이 김정은이가 너무도 위대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왔으며 그리고 예.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66년 동안이나 정말 이게 미국과 북한과의 판문점에서 이런 만남은 없었는데 지금 담력이 있고 담대하고 이런 김정은이가 이렇게 대단하게 지금 그러니까 마치나 그 상봉 있잖아요. 마치 김정은이가 다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유자재로 네. 이렇게 이제 관리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한 가지 또 신기한 것은 저도 한번 봤는데 조미 양국의 최고 순애들. 네, 최고 순애 그렇지. 이렇게 이제 명칭을 했더군요. 예. 어쨌든 김정은이는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실적을 보여줘야 하고 네. 그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지금 억제를 하고 있고 2012년부터 그렇습니다. 강성대국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 7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약속은 사실 김정은이가 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김일성이 했었고 그 아버지 김정일이 했었던 그 약속이 3대를 이어져 오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맞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막바지에 와서 지금 어떻게 하나 뭐라도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은 그래도 아무리 세습 독재라고 해도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여줄 성과가 그렇지, 없는 없습니다.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초조하죠. 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사상교양 사업이라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김일성 때 이밥의 고유라고 떠들었던 것이 지금도 지금 실현 안 됐습니다. 3대에 걸쳐서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콩을 매주로 쓴다 그러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급제가 사실은 그 전에 그 싱가포르 회담 때 그때 이미 전에 북한 주민들은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배급이 정상화되지 않겠냐 했는데 벌써 이제는 정말 이제
그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네. 그리고 뭐 베트남 회담 이후에도 또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이제는 북한에서는 사상 교양 상투쟁을 지금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을 또 엄청 네, 그랬죠. 이렇게 띄워주더군요. 예. 맞습니다. 오늘 같은 7월 1일자에 같은 노동신문 안에 한쪽으로는 어제 그 미국과 만났던 김정은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또 같은 날짜 같은 신문 안에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또 찬양하는 아마 이제 김정은도 이번에 시진핑이가 북한에 왔다 갔고 지금 그하고 또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게 봤을 때 좀 약간 부담시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번에 대통령을 만나봤어도 자기의 기대가 되진 않으니까 어떻든 중국은 그래도 좀 잡고 있느라면 얼마 정도의 물밑 지원을 받지 않겠냐 아마 이런 기대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중국에다 추파를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자랑찬 행렬을 알아새겨온 중국 공산당. 제목 자체가 아주 그렇게 이제 중국 공산당을 엄청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중국 공산당을 칭찬해 준다고 김정은의 살 길이 열리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지금 분명히 막다른 경각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어제도 저희들 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지난 기간 모든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문재인 자체도 뭐 김정은 만났잖아요. 저는 살인마인 김정은 그를 사람이라고 만나는 그 사람 자체가 같은 살인마의 그런 이제 이미지를 비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뭐 트럼프, 문재인 아니면 김정은 만나던 푸틴 그들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이미지에서 김정은 만나는 순간이면 살인마하고 이야기하는 정도니까 너는 살인마를 인정하지 않냐. 그러면 저한테는 마음속에 비춰지는 것이 어머님을 죽여서 지금 시체마저도 없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저희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탈북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에서 공개 처형하면서 최근에는 한 사람을 총 쏘는 게 180발까지 쏘는 거예요. 이런 살인마를 사람이라고 만나는 것 자체는 좀 충격이고요. 그리고 저 김정은 만남으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외부 인터넷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을 못 보는 북한 주민들은 마치나 김정은이가 정말 위대하지 않냐 하고 환상을 할 수 있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그런 게 좀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긴 하지요.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저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세계적으로 온건의 지도자, 또 독재자, 살인마란 말이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저 놈을 굴 밖으로 끌어내야 잡지. 그 안에 계속해서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끌어낸 것은 상당한 외교적 승리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들고 갈 보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와 하니까 그냥 똥개처럼 달려왔던 거고 할 때 뭘 갖고 간 게 없잖아요. 갖고 간 게. 그 북한에서 나온 기사는 그렇게 표현 안 했거든요. 어떻게 썼냐면 동아신문이 뭐라고 썼냐면요. 경의하는 최고領導자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남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데 대해서 수락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글쎄요. 아니 근데 그건 뭔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똥개처럼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그 노동신문이 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북한에서 노동신문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근데 강제를라도 공부를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보는 거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또 요즘에 이 유튜브를 북한이 보잖아요. 보죠, 예.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암암리에 많이 본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닦고 쓰는 게 이거 아무리 좋은 말 써도 이제 사람들이 이것도 뻥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나를 보고 뭐 투빠라고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투빠가 아니고 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김정은을 죽이려면 김정은을 끌어내다가 세계 면전에서 지속적으로 이 망신을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김정은이 어제는 망신당한 거예요. 망신당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김일성 배지라도 달고 나왔더니 어제는 김일성 배지도 띄워버리고 나왔다고. 하나씩 지금 김정은이가 무장해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진핑한테도 잘못 보일까봐 오늘 아침에 깨나자마자 이게 뭐예요? 중국 공산당을 지금 빨아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이것만 봐도 김정은이가 처한 상황이 예. 얼마나 지금 그 한심한 상황인지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파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만남에 대해서 아주 좀 화가 나 있는데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세상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물밑 작업들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항상 역전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자주적인 정말 자주적인 주체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진영이 이게 없어요. 사실 자유인이라는 것은요. 자주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진영이라 그러면서 맨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어요. 트럼프 입에서 뭔 말이 나오나. 이게 무슨 자기 운명을 자기가 그 지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 다 맡기고 트럼프가 웃으면 또 같이 웃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문재인을 세상의 외교 모조리, 세상의 외교 참사만 일삼는 저 문재인 모조리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상기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 탓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외교라는 거를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인간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3.1을 통해서 지워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나쁜 놈이. 예? 이 건국절을 없애버렸잖아요. 이 개 같은 놈이. 예? 내가 오늘만 여기 나갑니다. 예? 클릭수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구독자 다 빠져나가도 관계없어요. 예? 우리가 그거 하려고 유튜브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그때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 나라인지도 모를 때예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세상에 힘도 하나도 없는 조그만 점딱지 같은 나라가 미국을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파들이 공부 좀 하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이 문재인 개 같은 외교 모조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쫓아낼 것인가 이런 거나 생각해야지. 그런데 정강원 목사님이 그 문재인 하야하라고 그랬는데 우파라 그러면서 정강원 목사한테 덜 던져요? 그 인간은 다 종북이에요. 그러면 애국은 단결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내국이 지금 단결하고요. 애국은 분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상봉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두더지가 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잡을 수 없죠. 어떻든 끌어내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명심해야 될 것은 김정은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게 정답이고요. 북한은 자유주의국가로 만드는 게 정답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 빨갱이 세력들이 없어져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미래가 담보되는 그런 자유롭고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는 걸 명심하고 항상 그 중심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애국 국민들은 진짜 단합돼야 되고요. 정말 분열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싸워야 되고 문재인이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정원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애국 진영에서 국정원보다 더 튼튼한 모사드 같은 조직을 꾸려서 돈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김정은을 우리가 죽여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을 짜야지. 뭐 계속 앉아서 트럼프 욕하고 자기 한탄만 하고 누가 하나 나와서 뭐라 그러면 쟤는 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옛날에 고막년 쪽에 무슨 끌어내가지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죽어도 싸고 호박잎에다가 똥을 싸먹는 처지가 돼도 싸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탓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을 찍어놓은 게 문제 아닙니까? 왜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왜 끌어내리고 거기에다가 왜 문재인 개모저리 같은 자를 거기다 올려놨냐 말이죠. 문재인 찍은 자들은 정말 역사 앞에 참회를 해야 돼요. 손모가지를 다 잘라버리든지 말이야. 더욱더 분노하잖아요. 참 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가 또 관심사로 봤던 게 뭐냐면
문재인이 어제 끼었지만은 미국이나 또 북한이나 전혀 그거는 없는 것처럼 완전히 그 투명인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땅에서마저도 문제는 원래 트럼프 경호원이야. 경호원. 글쎄 말이죠. 경호원 중에 그 뭐야 비밀 요원 보여지. 오늘 마찬가지. 오늘 기사에도 있잖아요. 기사에도 문재인 언급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요원이야, 블랙 요원. 그러니까요. 트럼프 블랙 요원. 그러니까 대변인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나서가지고 뭐 족불나게 중매를 좀 서보려고 했는데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중매꾼이 됐습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예, 모든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고 모든 것은 나의 탓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양심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양심으로 용기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